예, 안녕하십니까. 배승민입니다. 자, 우리 계속 타당한 추론, 계속해서 나가봅시다. 추론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 앞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또 수업은, 또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근본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추론을 왜 꼭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 또 잘 대답을 못하죠. 예. 올바른 추론을 왜 꼭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물론 뭐 이 과목의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좀 근본적으로는 그런 질문도 한번 해보면서 이 과목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올바른 추론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꼭 올바른 추론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딱히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대방이 올바른 추론을 하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상대방이 올바른 추론을 하기를 원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뭐 재능이 뭐 뛰어난 학생이라면 학점이 좋을 거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사들이 특히 뭐 교사든 교수든 하여튼 교수도 교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재능이 뛰어나면은 학점이 높을 거다. 그래서 학점이 높네. 따라서 재능이 뛰어나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의 추론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타인이 내가 아니라 교수가 이런 식의 추론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교사니까 교사가 이런 식의 추론을 하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죠. 요거는 제가 이미 말했다시피 요 추론은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죠.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어, 물론 이제 재능이 뛰어나면은 학점이 높을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다른 요인 때문에 학점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학점이 높다는 요 결과만 가지고는 요런 결론을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전제만으로는 요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타당하다고는 말 못하죠. 타당하다고 말 못한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이것이 반드시 참이다라고 말은 못한다는 것이죠. 참일 수는 있지만은, 예, 물론 저도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학점이 그냥 높다라고 해서 그 학생이 반드시 뛰어나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저도 실제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사들은 학점이 그냥 높은 학생들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지. 예.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반드시 실력이나 재능이 뛰어나지 못하냐? 아니죠.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예. 단지 그냥 뭐 공부가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당한 추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피해가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 상대방이 타당한 추론을
하기를 우리는 원하죠. 예. 설사 내가 타당한 추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타당한 추론을 해서 뭔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원하죠. 예, 그런 게 있죠. 예. 그것도 참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죠. 자, 하여튼 예.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바로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 요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요거 그러니까 컨디셔널 프루프 있잖아요. 컨디셔널 프루프.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요 얘가 있거든요. 그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예. 이거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P, Q이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고, 그 다음에 P이다. 그 다음에 Q이다. R이다. 따라서 P이면 R이다. 요렇게. 그럼 요거 세 개는 가정이고요. 요거는 그냥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리고 P이다. 요렇게 세 가지를 가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가정이죠. 네, 그냥 옳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Q가 따라 나오죠. Q는 예를 들면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라고 하면 요거는 1번, 3번 맞죠? 1번, 3번.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1번, 3번 맞죠?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R은 2번, 4번이에요. 2번, 4번이죠. 예. Q이면 R이다. Q이다. 따라서 R이다. 이게 도출되죠. 그죠? 예,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논증을 구성할 때 요 세 가지를 가정을 하면은 Q하고 R을 뭡니까? 도출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R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죠. R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요 P하고 여기에 P가 있고 요 R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정한 것이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도출이 됐으면은 요거는 다시 요렇게 가정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P이면 R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요 가정으로부터 요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문 증명, 컨디셔널 프루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컨디셔널 프루프에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은 요렇게 있으면은 요 둘 중에 요 제일 위에 거 요거는 한 개는 적어도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고 Q다. P 그리고 Q다. 이거 AND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걸로 하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요게 도출될 수가 있죠. 예, 맞죠? 그죠? P 그리고 Q이면 P이다. 요게 이제 도출되죠. 요 1번으로부터 도출되죠. 그 다음에 Q도 도출돼요. 맞잖아요. 1번으로부터 도출되잖아. 1번으로부터 도출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P하고 Q가 있으니까 도출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P이면 Q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될 수가 있어요. 조건절 증명에 따라서. 네. 근데 요거는 지금 문제가 생겨버리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요것만 가정이 됐잖아요. 요거는 지금 다 도출된 거고 요거 하나만 가정이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P이고 Q이다 해서 P이면 Q이다가 도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요것만 가정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도출돼 버리면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만약에 철수가 그러면 이게 말이 이상하게 꼬이는 게 철수가 집에 가고 영화관에 놀러 갔다. 어? 맞죠? 가고 그리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도출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부터 그러면 철수가 집에 간다면 if 간다면 영화관에 놀러 갈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 철수가 집에 가고 영화관에 갔다는 이 명제로부터 철수가 집에 간다면 영화관에 놀러 갈 것이다. 이 명제가 도출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end문에서 if문이 도출이 된다. 되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쓰려면은 적어도 요 위에 거, 제일 위에 거 하나는 그냥 가정을 해야 돼요. 예. 그냥 P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출되면 안 되고 둘 다 도출됐잖아. 둘 다 도출됐기 때문에 도출된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문을 만들어 버리면은 바로 이런 식의 end로부터 가정문이 도출된다는 이런 식의 이상한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과한 증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문 증명을 쓰려면 요 둘 중에 하나는 그냥 가정을 해야 돼요. 그냥 P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냥 end문에서 가정문이 도출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